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했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전체 평점에 비해 좋을 경우 학종에 합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신에서 중요한 과목 vs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입니다. 국수 영탐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정시 파이터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예비고 1, 예비고 2 친구들 중에 수시 정시를 다 준비해야 하는 친구들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고고링! 자, 첫 번째로는 국어인데요. 국어는 굳이 따지자면 내신보다는 수능에서 조금 더 중요한 과목입니다. 당연히 내신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에서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전체 내신을 평균 내는데 단위수만큼의 역할을 할 뿐 국어 내신이 좋다고 해서 유달리 학종에 더 잘 붙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반면 수능 성적을 활용하는 정시에서는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이 국어 성적에 따라 정시 라인이 갈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이건 수능 등급 컷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띄워드린 표는 2022학년도 국어, 수학, 수능 등급 컷입니다. 자, 여기서 작년 수능 국어의 1등급 컷을 보면 수학보다도 점수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엄매 기준으로는 1등급 컷이 84 내외였고 화작은 85 내외였죠. 자, 여기서 미적, 기하, 확통은 1등급 컷이 88, 89, 91이었으니까 사실 수학보다 국어가 수능장에서 체감하기에 조금 더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정시를 썼던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수학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성적대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88이나 92, 96 이렇게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죠. 근데 반면에 국어는 학생별로 성적 분포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80점 초반이나 70점 후반부터 잘하면 90점 후반까지 점수 분포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 원서를 쓸 때는 국어 성적에 따라 정시 라인이 갈리는 경우가 꽤 많았죠. 자, 요거는 작년 수능 등급 컷이고 그럼 이번에는 올해 수능 등급 컷을 보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표는 2023학년도 수능 등급 컷이고 우선 엄매 화작 기준 국어 등급 컷을 보면 작년에 비해 등급 컷이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시험이 더 쉽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만점 표점이나 1컷의 표점을 비교해보면 올해 시험이 더 쉬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 1컷 표점이 126점인데 작년 1컷 표점이 131점이었던 걸 감안하면 확실히 표준 점수가 낮습니다. 만점 표점도 134로 낮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1등급, 2등급 사이에서 변별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나 전체적으로 까다로운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올라갔던 시험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어의 특성상 비문학 한 지문만 더 어렵게 내더라도 한 지문 이상으로 전체 시험에 여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급 컷이 확확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어가 어렵게 나올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종 수능은 수학이 원툴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학에만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수능에서 국어도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수학이죠. 수학은 내신, 수능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지만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지금 예비고 1, 예비고 2 학생들 대상으로는 내신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 내신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산점을 받는 근거로 작용하는 과목이에요. 아까 제가 국어는 보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은 내신에서 보이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했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전체 평점에 비해 수학 성적이 좋을 경우 학종에 합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건 특히나 의대 등 메디컬 계열, 공대, 그리고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의 상위 명문대학을 지원할 때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체 내신이 1등급대 혹은 2등급 초반대로 좋게 나왔는데 수학 내신이 3등급, 4등급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학종도 잘 못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신 내는 과목들 중에서도 특히 수학은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학종에서 가산점을 받는 근거로 작용하는 과목이 수학도 있지만 특히 자연 계열의 경우 과학도 있죠. 그러면 수학, 과학 둘 다 내신에서 더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수학이 내신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과학은 아무래도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요거는 서울대에서 발표한 권장 과목 리스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한눈에 알 수 있는 건 수학, 과학이 중요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 내신에서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랑 과학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응용생물화학부를 보면 화투생투가 핵심 권장 과목이고 미적화통기하가 권장 과목인데 이 중에서 화투생투는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신 공부를 할 때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학, 과학 중에서도 특히나 수학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학과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부터 해서 생명 관련 생기부로 쓸 수 있는 학과들이고요. 공대도 보여드릴게요. 공대에 소속되어 있는 모집 단위들도 수학이랑 과학 중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다 나뉘죠. 근데 아무래도 공대는 물투를 요구하는 학과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제가 자료로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보통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관련해서 권장 과목으로 설정해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외에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는 권장 과목을 따로 설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수능보다는 내신에서 조금 더 중요도가 큰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내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수능에서 중요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죠. 국수, 탐은 상대평가를 하지만 영어는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수능 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 보니 그만큼 내신에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영어 관련해서는 1등급 비율을 연도별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3학년도 수능은 가채점 기준으로 1등급 비율이 8% 내외였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6.25%, 그 전해인 21학년도에는 12.66%였습니다. 자, 일단 영어 1등급 비율이 들쭉날쭉하죠. 어떤 애는 12%까지 나왔다가 어떤 애는 6%에서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절대평가를 한다는 게 영어의 특징이고 1등급 비율이 적었던 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4% 내외로 나오는 걸 감안하면 1등급 비율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건 1등급 비율이지만 사실 3등급 비율까지 보면 누적했을 때 보통 50% 앞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응시자들 중에 50%는 3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다른 과목의 3등급은 23%인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수능 영어가 등급이 좀 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시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신을 잘 받는 게 조금 더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수능 영어 관련해서는 영어 2등급, 3등급으로 갈 때 대학별로 몇 점을 감점시키는지 제가 정리한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탐구 과목이죠. 이 탐구는 과탐, 사탐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탐부터 보겠습니다. 과탐은 굳이 따지자면 내신보다는 수능에서 중요도가 조금 더 큰 과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내신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탐 2 과목이 절대평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하는 부담이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덜 하기도 하죠. 그리고 수능에서의 중요도를 보면 생각보다 정시에서 자연계열을 선발할 때 과탐 반영비가 꽤 높습니다. 자, 여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국수탐 반영비를 표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서울대는 1대 1.2대 0.8이고 연대는 2대 3대 3, 고대는 2대 2.4대 2.4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한정, 연고대는 수학이랑 탐구 반영비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탐구보다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시 자연계에서 과탐 반영비가 꽤 높다는 걸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실력 대비 수능에서의 등급 편차가 수학에 비해 과학이 조금 더 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수학은 1등급을 계속 받던 학생이 수능에서 3등급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과탐은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과탐은 과목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 여기서 에너지 낭비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선택한 이후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서 수학에 비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도 하죠. 그리고 수능 수학이 통합된 이후로는 수학보다는 과탐 응시자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삐끗했을 때 타격을 크게 받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은 물론 내신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수능에서 더더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탐입니다. 사탐은 내신과 수능 사이에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래도 제 생각엔 내신에서 조금 더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우선 수능에서의 중요도가 과탐에 비해 사탐이 더 낮습니다.
정시에서 과목별 반영비를 보면 자연계열에서 과탐의 반영비보다 인문계열에서 사탐의 반영비가 더 낮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한정 인문계 선발 반영비고요. 옆에는 자연계 반영비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서울대학교는 인문 자연을 뽑을 때 과목별 반영비가 똑같습니다. 둘 다 국수탐 1대 1.2대 0.8이죠. 근데 연고대는 반영비가 다른데 연세대의 경우 인문계를 선발할 때 2대 2대 1이고 자연계를 선발할 때는 2대 3대 3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인문계를 선발할 때 2대 2대 1.6이고 자연계를 선발할 때 2대 2.4대 2.4입니다. 자, 고려대는 연대만큼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인문계를 선발할 때 탐구 반영비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내신 수학에서 등급을 조금 까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탐에서 내신을 잘 받아서 총평점을 올려두면 수시를 쓸 때 조금 유리해요. 게다가 사회 과목은 암기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내 노력 여부에 따라 내신 등급을 잘 받을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고 1, 예비고 2 친구들은 사탐은 내신 등급을 잘 받는데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수형 탐 기준, 내신에서 더 중요한 과목 vs 수능에서 더 중요한 과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당연히 국수형 탐 모두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예비고 1, 예비고 2 친구들은 내신 수능을 둘 다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모든 과목에 100%를 쏟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특징들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을 본 친구들 중에는 국어 내신을 공부하느라고 함몰돼서 수학 내신을 놓치는 일이 있다거나 하는 일을 막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내용을 토대로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